여러분,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말입니다. 이 백신 접종도에 따라서 경제가 달라진다. 회복 속도가 완전히 바뀐다.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만큼 백신 접종도는요, 경제 성장률을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연구 보고서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요, 실제로 백신 접종률 1%포인트가 올라가면 전년 대비 경제 성장률이 0.021%포인트 증가한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했어요. 실제로 백신 접종률이 40%가 넘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백신 접종률 1위잖아요. 지금 5%의 경제 성장률 이어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좀 크게는요, 7.5%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거다. 이런 전망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다가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도 백신 접종률 2위거든요. 경제 성장률이 5.3%는 가겠다 하는 게 IMF가 전망을 한 전망치기도 하고요. 여기다가 백신 접종률을 감안하면 15.2%까지 올라갈 거다. 이런 예측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IMF에서 예약하기는 지금 백신 접종률이 4위인데 경제 성장률은 6.4% 성장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도의 속도로 빠르면 9.9%까지 갈 거다. 이런 예측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백신 접종 속도로 보면요, 최악이에요. 그죠? 최악. 일본보다는 좀 빠르다고 이야기하지만 거의 최악입니다. 최악. 거의 3.2%니까 OECD 국가 중에서 29위입니다. 29위. 최하위예요. 백신 접종률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3.6% 정도밖에 안 나와 있어요. 게다가 회복 속도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백신 공급 체계가 아직까지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정부가 화이자 백신 2천만 명분을 확보를 추가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확보한 백신 양은 9,900만 명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 일정이나 시기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요. 백신 공급이 제대로 공급이 돼서 11월 달까지 집단 면역이 가능하냐, 이런 문제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은 아직까지 크다,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백신의 어떤 공급 체계가 많이 부러졌고, 집단 면역의 어떤 속도도 그만큼 더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요, 하루에 150만 명 접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거 쉽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맞은 인구가 겨우 150명보다 조금 적을 수준인데, 지금 현재까지. 근데 앞으로 어떻게 맞추겠어요? 게다가 백신 불신에 대한 것도 굉장히 큽니다. 아스트라제네카나 이거는 혈전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전부 다 모더나나 화이자를 찾고 있어요. 그러나 모더나나 화이자는 지금 1분기 중에 2분기 중에도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2분기 중에도. 3분기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접종 속도인데, 그 접종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도 굉장히 달라질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제가 위에 제목으로 백신 접종 보복 소비 터진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요, 분명한 것은요,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지는 만큼, 또 국내 백신이 개발되면 개발되는 만큼 보복 소비는 분명히 터질 겁니다. 보복 소비가 터진다는 건 우리 경제가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돈이 쌓여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내용도 보면 여러분, 돈이 저축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돈이 엄청 쌓여 있어요. 돈이 엄청 쌓여 있어요. 때문에 사람들이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고 집단 면역이 빨리 온다고 이야기하면 모두가 하나같이 돈 쓸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IMF조차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6%로 이게 올린 겁니다. 올린 거예요. 게다가 다른 업체들도요. 다른 경제기관들도 대한민국의 접종 속도만 빨라지면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빨리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는요. 4.6%도 가능하다고 그래요. 4.6%. 엄청난 성장입니다. 이 정도면요. LG경제연구원도 지금 4%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요. LG경제연구원이 조금 경제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예측하는 경제연구기관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4%까지 예측을 하고 있다면 우리 경제 백신 접종 속도에 따라서 다 달라질 거다. 한국은행도 지금 33% 중반 이상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하나같이 다 전제를 둔 거는요. 4차 대유행에 따른 이 확산 속도하고요. 또 하나 백신 접종 속도가 언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다 이렇게 단서를 다 달았습니다. 그만큼 백신 접종 속도는 굉장히 지금 더뎌지고 있고 우리 경제 회복에 큰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기에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더라도요.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정책 실패 때문에 성장성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IMF가 예측한 것은 3.6%였잖아요. 미국은 6.4%고 다른 나라들은 다 좋습니다. 선진국 평균이 5.1%인데 우리는 3.6%니까 굉장히 낮죠. 지금 4% 예측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요.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정책의 어떤 실패 이것도 큰 몫을 차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우리 경제가 좋아지려면 회복하려면 정부의 경제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사실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자영업자들은요. 최저임금을 줄 돈이 없어서 사실은 내보내고 있거든요.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경제에서. 성장률도 중요하죠. 그러나 성장률 다음이 일자리거든요. 일자리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소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일자리가 자꾸 줄어들고 최악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해 못하겠습니까? 경제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저는 그 어느 때보다가 정부의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고요.